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외인이 매도세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도 오늘은 물량을 좀 덜었고요. 그래도 개인이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세 업종이 굉장히 뚜렷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 정말 이 강세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화시스템과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늘 강한 러브콜을 받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중공업 최근 베스트 30에 자주 등장하면서 수급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YP엔터 역시 최근에 수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비롯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죠. 한편 투자자들은 이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SOS랩과 슈어소프트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분은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JYP를 조금 네.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JYP뿐만 아니라 SM도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6월 이후부터는 BTS에 대한 완전체 활동들로 인해서 엔터 산업군들이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될 텐데 사실상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무풍지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엔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연속성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이제 해외 공연에 대한 이 실적들이 점점 반영이 될 건데, 네. 이게 이제 이연돼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연됐었던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가 사실 이 본업에 대한 구조가 워낙 좀 깔끔해서 다른 기타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는 좀 본업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좀 연차가 오래된 이런 그룹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고 잘하고 있지만 저연차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킥플립으로 인해서 그 이제 흐름들을 좀 메워나가지 않겠느냐의 스토리가 있고, 또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두 그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한 25% 나옵니다. 사실상 좀 오래된 고연차 레벨 치고는 상당히 돈을 잘 벌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트레이키즈가 보이그룹이잖아요. 보이그룹이 걸그룹 대비해서는 돈을 훨씬 더 잘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되고 있고, 특히나 JYP는 실적이 정말 완전 박살이 났었다가 다시 좀 많이 회복을 했고, 이번에 앨범 판매도 조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의 기대감, 그리고 목표가도 8만 원대 중후반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봤습니다. 돈을 잘 버는 고연차, 그리고 조금 아쉬웠지만 저연차는 근데 지금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양수급, 외인과 기관의 양수급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이 최근 4거래일간 연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월 평균적인 어떤 흐름들은 외인과 기관의 비교적 견조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이 이 원자력 수출 그리고 협력 원칙에 관련된 MOU 양해각서를 좀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에 관련돼서는 이 미국과에 대한 이 원전 동맹 체계에서의 향후 시너지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웨스팅하우스와 이 지적재산권 분쟁 중인 과정에서에 관련된 MOU 체결이라는 점, 이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에 이 미국의 어떤 기관들과의 이 체결된 이 약정이라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 내지는 시너지 성과로 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4분기 예상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회사, 연결자회사인 뭐 두산마켓의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의 실적 부진에 관련된 효과들이 연결 실적의 영향으로 좀 일부 좀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다소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개별 사업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해당되는 어떤 가이던스를 대체적으로 좀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을 좀 제외한다면 주력 사업들에 대한 회선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면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크게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관련된 확장 부분, 여기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해외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다시금 미국 내부로 공장을 좀 이전하는 그런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네.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전력 수급은 또 다른 좀 화두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전력 구매 계약들 이 부분은 향후에 전력 수요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어떤 정책 활성화 부분, 개발이 좀 본격화된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활성화 부분들은 분명 두산 에너빌리티에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 일부 좀 엑스에너지의 경우에는 지분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에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주기기 그리고 원자력 모듈 부분에 관련된 수주 연계성들이 좀 더 확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들 때문에 일부 정책 지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됐지만 해당에서는 대형 원전의 한기 축소를 좀 수정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야권의 어떤 이 협의 또는 이 동조를 좀 구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감안해 보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도 올해 좀 구체적인 어떤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고 이 앞으로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소식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PPI가 전년 대비 시장에서는 3.5%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3.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근원 PPI도 함께 살펴볼게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시장에서 3.8% 상승, 전년 대비 3.8%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5% 상승하면서 지금 근원 PPI와 일반 PPI가 모두 함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스트 30로 돌아와서 저희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만나볼게요. 먼저 하분 부장님의 JYP엔터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연차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연차가 얼마나 달려주는지가 결국엔 주가 상승의 좀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선배는 앞에서 잘 끌고 있으니 저연차 후배들이 뒤에서 잘 밀어줘야 한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인과 저연차 아티스트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두산 에너빌리티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원전 동맹 그리고 SMR 프로젝트의 가시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원전의 신규 도입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중장기 성과 반드시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하분 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로봇 같은 경우는 25년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트리거는 뭐 삼성전자의 콜옵션으로 당겨지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국내외 외신들이나 이제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이야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로봇 얘기가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노동력을 확실히 좀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가 로봇을 좀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차기 먹거리로 고른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대기업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고 이 GPT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옵티머스에서의 그 바텐더 역할을 하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카시디안이랑 이런 데이트하는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이 돌았었는데 확실히 그러한 흐름들이 좀 강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동이 대체가 되면 사실상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요즘에 생산 같은 경우 다 기가팩토리로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는 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과 뭐 사실 상품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뒷배가 좀 있어야 돼요. 높은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중심의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감속기 쪽으로 수혜가 넘어가겠죠. 액추에이터 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확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끌어가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이제 자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 사명도 바뀌는 그런 뭐 단독 보도도 그쵸.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지속적으로 달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AI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쪽은 결국 로봇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사물에 다 지능을 넣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통해서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이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아마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의 내러티브가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지표도 오늘 양수급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기관을 좀 중심으로 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이 좀 나면서 일부 어제 같은 경우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일부 좀 작용을 했지만 다시금 수급을 좀 전환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돼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까지 누적 수주의 목표량들을 70% 정도 달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초과 달성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좀 가시성 있는 어떤 한국과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부분, 특히나 최근에 이 미국의 이 노후 선박에 관련된 MRO 수주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일부 조선 섹터들의 어떤 강세를 좀 이끌어냈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단 MRO 관련된 어떤 수주 여건들에 관련된 기대로 인해서 일부 좀 소외가 됐던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미국 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개발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글로벌 LNG 선박의 폐선량들이 지난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LNG에 관련된 어떤 개발들이 올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LNG 선박에 관련된 수주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폐선량 증가에 관련된 신규 수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LNG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개발 이슈들은 점진적인 LNG 선박의 수주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물적인 어떤 수주 여건들을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에 대한 LNG 선박에 관련된
성장성들이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선박 수주의 90% 물량들을 LNG 선박으로 좀 채우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향후 수주 연계성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충분한 현재 구간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노후 LNG 선박 이 폐선량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겠죠. 저희는 이 수주 성적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마디 정리해 볼게요. 변 대표님의 삼성중공업 한마디는요? 네. 글로벌 LNG 선박에 관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현재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가시성이나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정책 수혜는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미국 안에 천연가스의 개발들이 본격화되고 해당되는 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어떤 기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이에 따른 LNG 선박, 여기 관련된 선별적인 어떤 고부가 선박의 수주 여건들 충분히 좀 고려해보면 삼성중공업의 이익 확장세는 향후 2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별적인 수주 그리고 이 글로벌 수요 증가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본 부장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과거에는 인간이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로봇이 미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휴대폰처럼 나중에 로봇은 각각 한 명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약간 아이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GPT는 정말 똑똑해요. 웬만한 거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찾아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좀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로봇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정말 완전히 스며들 것이다. 전 분야에 걸친 로봇 산업의 반격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건 뭐 오늘 테슬라가 던진 돌이 뭐 오늘 LNF와 대주전자재료의 직격탄으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테슬라에서의 이런 자동차들의 신제품들이 나올 때는 보통 가격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뉴 모델 Y 페이스 리프트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양극재와 음극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LNF,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가 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이게 중국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기사화가 된 거는 5만 대가 판매가 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이미 20만 대가 팔렸고 뭐 6월까지 7월까지는 완판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하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탑재되는 양극재와 음극재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좀 수급 트리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조금 이제 가시화가 더 되면 될수록 달릴 수 있는 베이스가 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시간 단축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다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좀 노이즈가 생겼을 때는 확실히 수급적인 기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본 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만나봤습니다. 오늘 급등세 보여줬고 이 실리콘 음극재 독보적인 면모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네. 뭘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종목이 또 겹치게 되는데 네. 일단 대주전자재료를 언급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캐즘이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정책 노이즈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수급의 위축 부분들 낙폭을 좀 더 확대시켰던 그런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우려감들이 오늘을 좀 기점으로 수급을 다시금 좀 전환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일단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 지난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프로젝트가 일부 좀 이연이 좀 되면서 어닝 미스가 좀 일부가 좀 발생을 했고요. 이번 4분기 역시는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된 매출 부분 아직까지는 전자 재료 부분에 관련된 매출 성과가 조금 더 가시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가 아우디의 이트론에 좀 적용됐던 실리콘 음극재가 현대차양 EV3 또는 캐스퍼 EV에 좀 공급이 일부 좀 진행이 좀 됐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실적 기여 효과는 4분기 말부터 좀 나타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가시성 있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 체중 확장세와 좀 맞물리면서 해당된 기대 효과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양 이 468 배터리 부분 그리고 이하나70양 배터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부분들이 이번에 좀 공급량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2024년도보다 올해 추정치 특히나 전체 매출 포션에서는 24% 대비 좀 증가한 42%대까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실리콘 음극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수익 지표들은 올해 가시성 있는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유럽향 전기차의 판매량들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완화되는 1분기 이후에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반영 효과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을 좀 수반하는 동사의 경우에 안정적인 이익을 좀 기점을 해서 충분한 업사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변 대표님께서 대주 전자재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캐즘이 좀 해소되는 구간 이후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3라운드에서 두 분의 종목이 겹쳤습니다.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분 부장님의 대주 전자재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배고플 때 먹을 게 생기면 굉장히 우리가 다급하게 좀 보죠. 네, 테슬라가 먹이를 좀 큰 걸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좀 크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많이 배고팠던 시장입니다. 네. 이 임팩트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의 대주 전자재료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네. 중요한 건 수급의 방향성들입니다. 아직까지 뭐 일부 IRA 관련된 정책 노이즈가 있고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 노이즈가 해소되지 못했지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캐증 구간이 완화된다라기보다는 유럽의 역시도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부분부터 전기차에 대한 의무 비율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다시금 좀 부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충분히 대주전자 재료, 특히나 유럽향 그리고 미국향에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파이 부분들은 올해 좀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대주 전자재료 비롯해서 2차 전지 그리고 관련 소재주들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려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